네, 프론트는 다 했고 이제 백엔드 만들어서 수정도 있고 백엔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조합경을 갖고요. 백엔드 만들어. 로그인 이렇게 돼 있고요. 공사 그래서 백엔드를 만들 건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로 만드는 백엔드 요 위치에다가 요 위치에다가 백엔드 축이 주어져 있죠? 네, 그거를 만들어 볼게요. 백엔드 요번에 백엔드 만드실 때는 그 전에 연습했던 거와 똑같이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스프레이 시큐리티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스프레이 시큐리티가 뭔지 알려드렸죠. 그래서 권한 관리가 되어 있고 여기 맞춰주시면 그 권한 관리에 따라서 네, 픽업을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름을 이걸로 하죠. 심플 로고인인 거지. 세이플 로고인을 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었지만 심플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폴더는 아까 연습했던 펌프에서 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로그인에 지금 3번 하고 있죠? 3번. 네, 3번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프론트, 백, 로그인 여기다가 맞춰주시면 03 프론트, 백, 로그인, simple 로그인. 됐나요? 되고 JPK는 버전은 아주 좋고요. 자바는 11버전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패키지는 압축이죠. 압축이라고 했죠. 패키지는 압축이라고 했고 자바 압축, 웹 압축으로 해서 와르 여기까지 반복 설정 정답은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지금 공상 프로그램 빼고 있는 거 시플로그인 그죠?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이 버전은 이제 제일 밑에 버전 2.7.12 버전으로 만들어주시고 스프링부트 버전 요거 체크하고 데프트 로고 체크하고 데프트는 뭐 자동 제시작 소스가 변경되는 자동 제시작 로고가 뭐 세터 벡터 어로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래서 스프링 웹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태플릿 엔진은 저희 타임리프 안 쓰죠? 네, 안 씁니다. 네,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시큐리티를 펼쳐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안으로 스프레이 시큐리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들어가야 돼요. 인증, 권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스프레이 시큐리티 눌러주시면 되고 SQL은 저희 JPA 쓰죠. 마이바트라는 JPA 스프레이 데이터 SQL 해서 스프레이 데이터 JPA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이죠. JPA는 오라클이고 밑으로 내리면 여기는 오라클 사실 그 전에 6개
6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7개. 총 디펜던시, 총 속성이 이제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는 7개. 데프트, 로그, 웹, 시큐리티, JPA, 오라클. 그래서 생성 해보게 됩니다. 프로젝트도 이제 여러 번 해볼게요. 10번은 넘을 것 같아요. 됐고요. 빌드 끝났죠. 네, 성공한 것 같고요. 이제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파일을 프로퍼티즈하고 로깅하고 뭐 이런 것들 총기설정 보내드릴 거고 하기 전에 프로젝트 설정에 들어가셔서 한글 깨지니까요.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파일 인코딩, 뉴페이스 파일, 텍스트 에디터에 파일 코딩. 영어로 상관없는 한글이 있겠죠. 한글 파일. 됐고요. 다음에 빌드 실행됐고 컴파일러에 프로젝트 자동 빌드 해주시고 어노테이션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 3개만 하시면 되겠죠. 어노테이션에 체크 어노테이션 처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컴파일러 누르면 이것도 하셨죠? 네, 프로젝트죠. 네, 다 하셨으면 적용 누르시고 컴파일러 이 상태에서 파일을 보내드리죠. 네, 프로퍼티즈 파일을 보내드리죠. 필드도 그레이드도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오라클 클라우드 쓰시는 분을 위해서 라이브러리가 로깅 관련해서 라이브러리 요 두 개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일단 넣어보시면 네, 요 두 개 넣고요. 네, 또 넣어볼게요. 빌드.레이드를 열어주시고 디펜던시 있죠? 여기서 펜드시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라클 라이브러리랑 클라우드 쓰시는 분, 그 다음에 로깅 아이콘 눌러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웹 토큰을 쓰는데요. 웹 토큰을 서버에서 발급해 준다고 했잖아요. 스프링 서버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웹 토큰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명 JSON 웹 토큰이죠. 그래서 JWT 줄여서 JWT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밸리데이션인데 제가 이거는 일단은 넣어주세요. 서버 쪽에서도 유효성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추천 안 드릴게요. 올려줘서 일단은 네, 이거는 이게 저희 이제 리액트에서 유효성 체크를 해봤죠. 서버 스프링 푸트에서도 유효성 체크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쪽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둘 다 하면 오히려 프로젝트가 더 복잡해지고 어디서 에러가 걸릴지 모르고 나중에 여기서 연락이 있습니다. 헷갈렸고 그래서 일단은 라이브러리 추가를 해놓으시고
거는 제가 주석을 적어놨죠. JWT 토큰 라이브러리이고 밑에 거는 스프링부트도 유효성 체크, 밸리데이션이 유효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뭐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이제 프론트에서 유효성 체크하니까 둘 다 하면 프로젝트만 복잡을 패키지만 그래서 엑셀 파일을 일단은 요건 좀 하고요. 혹시 에러 나면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따로 접속을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뭐 기본 요거만 해놓고 필요하면 했고 파일을 애플리케이션 점 프로퍼티즈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애플리케이션 점 프로퍼티즈. 네, 요거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로깅 관련된 것도 보내드릴게요.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데이터도 보내드릴게요. 로그인해서 테이블 만들어야 되니까. 보시면 다 넣어주십시오. 데이터.SQL, 스키마.SQL, 로그인 관련된 테이블들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백, 로깅 관련된 설명 파일. 다 넣어주세요. 어디에 넣는지는 이게 감이 보시겠죠? 리소스. 네. 다 보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바는 소스 코딩이고, 리소스는 환경 설정. 그죠? 환경 리소스에 넣어주시면 네, 그래서 저도 다 넣어서 적어 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혹시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이 깨지시는 분을 위해서 이거 한글로 된 거 있죠? 이거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설정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이걸로 다시 덮어주시면 한글 주석이 깨지시는 거예요. 이거를 덮어주시면 안 깨지시면 그냥 놔두시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도커 쓰시는 분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쓰시는 분은 밑에 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여기에 빨간 줄이 안 뜨면 됩니다. 빨간 줄 쓰시는 분은 이거 빨간 줄 쓰시는 분은 빌드.그레이들이 지금 빌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콘 혹시 나오는 거 있죠? 여기 아이콘 나오는 거 눌러주세요. 아이콘 나오는 거. 빌드.그레이드는 빌드를 하시는 거예요. 추가하시면 아이콘 나오시는 거 있으면 눌러주시고 만약에 안 나오는데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옆에 탭에 그레이드 탭 있죠? 그레이드 탭을 펼치시고 여기 그레이드 여기 세로 고침 있잖아요. 세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면 빌드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 아이콘이 안 나오시는 분은 옆에 그레이드 있죠? 옆에 그레이드 있죠? 그레이드 탭 이걸 누르시면 옆에 뻥 나오거든요. 나오면 여기 그레이드 관련된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여기 세로 고침 아이콘이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그레이드 빌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빌드되어 있는 메뉴 이렇게 펼치시면 그레이드 명령어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빌드 툴이라고 있죠? 여기서 빌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서 이건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빌드가 돼요. 새로 고치면도 빌드. 뭐 알아서 하시면. 네, 그래서 여기 빨간 줄 뜨시는 분, 여기 오라클 설정 여기 빨간 줄 뜨시는 분. 안 뜨시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됐죠? 요렇게 한 다음에 아직 썩어 띄우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바 쪽에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가시죠. 그거랑 엑시오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엑시오스 웹 보안, CORS 보안, 웹 보안, 웹 컨피그 파일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폴더 채로 압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파일 두 개 있습니다. 압축 풀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폴더 채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거 넣어주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복사해서 약간만 수정해서 쓰는 파일도 있어요. 저도 넣을게요. 여기 저 어디에 넣으시면 되냐면 자바 쪽에 지금 자바 파일 보내드렸어요. 자바 파일에 컴플레이션 폴더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가지고 컨피그레이션 폴더 이렇게 그래서 얘는 CORS 보안이고요. CORS 보안 설정 파일이죠. 얘는 스프링 시큐리티 컴퓨터 파일. 여기를 넣어주시면 되고 폴더 명은 그냥 압축하시는 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컨피그레이션 이걸로 됐죠? 그래서 시큐리티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뭐 에러 나는 거는 지금 파일이 자바 파일이 없어서 그래요. 네, 약간 추가됐습니다. 설정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요 밑에 필터 체인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를 하나 간단하게 설치해서 간단하게 여기에 스프링 시큐리티의 옵션을 설정하는 함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필터 체인이. 그래서 기억나시는 것도 있고 뭐 새로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CORS 보안 하나 들어주고 CSRF 해킹 보안을 디세이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두 개를 연결할 때는 중간중간에 엔드로 연결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엔드 매처에다가 URL을 넣어주시면 이 URL은 이제 인증 안 받고 통과하는 사이트고 만약에 이 URL이 아니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튕가버리죠. 튕가서 뭐 에러 401인가 403인가 에러 권한 에러 나죠. 그래서 이 URL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여기 요 두 가지가 이제 핵심 기능이고 지금 요거 하려고 하는 권한 가지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설정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만져야 되는 건 URL 수정을 잘 하시면 됩니다. 통과시킨 URL과 아닌 URL 수정을 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API의 퍼미터 이렇게 걸었고 이것도 API의 퍼미터 나란히 걸었잖아요.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API의 오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나열해도 되고 하나씩 이렇게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이거는 나열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하나 걸고 범위도 각각에 대해서 하나 걸고 범위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한 방에 다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기 나름이고 요거를 어떻게 조작하느냐가 이제 초점이거든요. URL을 통과시켜줄 URL과 그 다음에 보안으로 막을 URL 요거를 설정하는 게 초점이고 나머지는 이제 설정 파일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조작 번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지금 에러 나고 있는데 에러 나고 있는 파일들을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JWT, JSON 웹 토큰을 쓴다고 했습니다. 웹 토큰 관련된 클래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웹 토큰을 조작하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드릴 테니까 한 방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폴더처럼 드릴게요. 폴더처럼. 네. 그리고 설명으로 가는 걸 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압축해서 시큐리티라는 폴더입니다. 이 안에 JSON 웹 토큰이 있고요. JSON 웹 토큰을 조작하기 위한 함수들도 있습니다. 네, 보내드렸습니다. 시큐리티. 그것도 그 폴더명을 통째로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복사. 어디 하시면 되냐면 위치를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폴더처럼 통으로 압축 풀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시큐리티 폴더 안에 또 폴더가 또 있죠. 그게 전부 다 웹 토큰을 쓰는 함수들과 이런 거 그냥 웹 토큰 만들기 함수, 웹 토큰 검증하기 함수 이런 것들. 됐지요? 네, 됐죠. 이거는 이제 웹 토큰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네, 그리고요. 이거는 됐고요. 시큐리티 됐고, 서비스 쪽에 지금 에러 나는데, 이거는 왜 에러 나냐면, 모델이 없죠? 모델이 없죠? 모델 때문에 에러 나는 유저 모델이 없죠? 에러 나는데, 모델 만들어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만들 거는 만들고 드릴 거는 드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죠? 그리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지금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죠? 스프링 부트에서 항상 프로젝트 할 때 만드는 거 컨트롤러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컨트롤러 복수를 썼나요? 컨트롤러 지우기인데 아니 컨트롤러 이것도 컨트롤러 다른 걸로 합시다. 컨트롤러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모델 그 다음에 DTO도 써야 되니까 DTO도 폴더만 만들어주죠. 컨트롤러, DTO, 모델, 레파지토리 서비스 키워드로 됐죠? 모델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모델 없어가지고 빼라라고 했으니까 모델부터 만들어. 모델은 뭐를 보고 만들었다고 했죠? 테이블 스크립트. 테이블 스크립트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저와 권한 관리할 때는 테이블이 3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이거 스키마.sql을 열어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요 위에 거는 시퀀스죠.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저 시퀀스가 됩니다. 시퀀스가 됩니다. 이게
삭제, 생성 이렇게 돼 있죠. 삭제, 생성. 그 다음에 얘는 여기 권한 테이블이죠. 권한 시퀀스. 권한이라 하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저 권한과 어드민 권한 두 개가 있습니다. 알겠죠? 유저 권한과 어드민 권한. 네, 됐고요. 다음에 밑에는 이제 테이블 드랍하고 있죠? 네, 테이블 삭제하고 있고요. 세 가지 테이블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유저 테이블과 권한 테이블, 그 다음에 유저 권한 관계 테이블. 이거 관계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저 테이블과 권한 테이블 사이에 유저 롤을 가지고 있는 관계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테이블인데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됐고, 여기 밑에는 이제 테이블이고요. 유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구조를 새로 나온 거니까 설명을 드리죠. 이거는 뭐 뭐죠? 이거는 이제 네, 요거는 이제 유저 ID. 얘는 네, 유저 얘는 이렇게 요거죠. 그렇죠? 네, 컬럼 보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가 기본 키이자 얘가 시퀀스죠? 그리고 이게 특이하게 이메일에 유니크 제약 조건이 걸려 있네요. 그래서 유일이라는 거죠. 유니크 제약 조건. 이메일을 뭐 상식적으로 중복이 되면 안 되죠. 유니크를 걸어놓고 됐죠? 다음에 요거는 이제 권한 테이블이에요. 권한 테이블이고 얘도 권한 아이디고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권한명인데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롤 유저와 롤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권한을 여러 권한을 만들 것 같으면 이 권한에다가 계속 추가하면 됩니다. 롤 유저, 롤 어드민, 롤 슈퍼 유저, 롤 파워 유저 이렇게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개 시크하게 유저 권한과 어드민 권한. 그래서 이걸 넣은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권한 관리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 화면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리고 요거 특이한 게 있는데요. 요게 유저와 권한 테이블을 연결하는 테이블이라고 해서 보통 일명 뭐라고 공식적인 용어가 뭐냐면 이 매핑 테이블이에요. 매핑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매핑 테이블이 필요하냐면 이게 모델링에 대한 거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대한 건데 여기 이제 잘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어렵기도 하고 지금 나왔으니까요. 설명을 드리면 유저 관계를 보시면 유저가 M과 M 그래서 다수입니다. 다수 그 다음에 권한도 보시면 N 다수입니다. 다수 관계를 보시면 저희 관계라고 하면 뭐 있을까요? 1대 N, M 대 1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옛날에 뭐를 비교를 했죠? 부서와 사원 테이블. 그래서 사원은 부서에 소속이 되고 부서는 여러 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는 하나, 그다음 사원은 여러 명. 그래서 1대 M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유저와 권한을 비교를 해보시면 한 유저가 있어요. 제가 유저입니다. 유저면
권한을 여러 권한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배열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M입니다. M. 그래서 M이고 그러면 권한 입장에서는 유저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잖아요. A라는 유저도 될 수 있고 B라는 유저. 그래서 둘 다 M과 M입니다. 둘 다 다수와 다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다수와 다수의 관계를 테이블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변경을 하는데 모델링 할 때 데이터 모델링 할 때 변경을 하는데 모델링 변경을 하는데 뭐로 바꿔주냐면 M 대 1과 그다음에 1대 M 관계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하나 필요한데 여기 이제 매핑 테이블을 하나 만듭니다. 매핑 테이블이 1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M 대 N 관계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이 하나의 테이블을 가상의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M 대 1 관계, 1 대 N 관계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요거를 모델링을 약간 최적화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관계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매핑 테이블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저와 롤을 이용해서 관계를 M 대 1 대 M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이한 건 없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유저 ID고요. 유저 ID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권한 ID. 그래서 여기 권한 ID는 여기 있죠? 여기 권한 ID. 그죠? 요거랑 유저 ID도 여기 있죠? 둘 다 시퀀스네요. 그죠? 시퀀스 번호를 갖고 와서 관계 테이블, 매핑 테이블을 이용해서 관계를 매겨줍니다. 관계를 매겨주고 요거 두 개를 동시에 갖는 요거를 기본키라고 하는데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만 했잖아요. 하나만 프라이머리 키를 걸었잖아요. 두 개도 걸 수가 있어요. 세 개도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걸 때는 방법이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에 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두 개가 걸립니다. 그렇죠? 이 복합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키를 유저 아이디와 그다음에 권한 아이디를 동시에 기본키로 해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M 대 N 관계 테이블이 M 대 1, 1대 요 중간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계가 바뀌게 되면 정상적인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보고 다수와 다수의 관계일 때는 매핑 테이블 중간에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면 모델링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유저와 롤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놨고요. 참고로 제가 이걸 직접 만들었지만 스크립트를 짰지만 참고로 JPEG를 쓰시면 JPEG 쓸 거니까 JPEG를 사용하면 어떤 오노테이션을 쓰냐면 many to many라는 오노테이션이 있습니다. 다수와 다수. 이때까지 many to one to many라고 썼죠. many to many라는 오노테이션이 있는데 요럴 때 요거를 쓰시면 자동으로 JPEG가 매핑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JPEG도 요 모델링을 알고 있거든요. 요 모델링을 알고 있습니다. JPEG. 그래서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요 오노테이션 쓰시면 요 테이블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됐고요. 그러면 됐고 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 넘어가죠. 모델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보죠. 모델 만들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유저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저 모델이 제일 중요하죠. 항상 모델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유저 모델이죠. 유저 모델이고 유저 모델이고요. 베이스타임 엔티티는 요 예제에서는 안 썼습니다. 나중에 쓰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위해서 썼고요. 요거를 다 치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이거 보내드릴게요. 위에 테이블 위에 있는 어느 페이지를 좀 쓰는 거 있잖아요. 다른 샘플을 꼭 사셔도 돼요. 이거 바로 보내드리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고 그대로. 그래서 구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엔티티죠? 엔티티. 이거 시퀀스죠? 시퀀스 제너레이터 유저가 걸려있고, 네, 시퀀스 이름은 SQ 유저라고 들어가시고 일일이 포지를 안 해도 좋고, 하얀색 나오군요. 일단 제약 조건이 유니트 제약 조건이 좀 걸려 있는데, 일단은 여기 어노테이션으로 이 테이블에 이때까지 요것만 딱 있잖아요. 요것만 일단 간단하게 했었는데, 요 테이블 여태까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뭐 옵션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여기 새로운 게 나왔네요. 그래서 유니트 제약 조건은 뭐냐면, 예, 그 컬럼에 중복된 값을 제거하게 만들어주는 게 유니트 제약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유저명과 이메일에 각각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모델에도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써놓고 잘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일성 제약 JP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 컬럼에 유니트가 걸리는 거죠. 이메일도 좀 걸리고요. 각각에 대해서 걸고 있네요. 됐고요. 밑에 있는 거는 비슷하죠. 캐터, 세터, 노악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거는 이 정도거든요. 네, 됐고요. 여기다가 지금 빨간 줄 뜨는 거는 기본키가 없어서 그런 거죠. 기본키. 그래서 속성 정의를 해보죠. 속성 정의는 어떻게 하면 되죠? 테이블을 보고, 그래서 테이블을 보고 한번 해보죠. 테이블 스키마를 보고, 이거 있죠? TV 유저. 이거를 복사해 와서 여기다 넣어놓고 보면서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공짜로 붙이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 만들고 지우면 되죠. 첫 번째는 여기 기본키가 걸려야 되는 거죠. 찍어주고 ID라는 어디서 걸고요. 프라이빗 로고 갈게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셀프로 로고 되는 로고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이렇게 여기 이제 시퀀스가 걸려있죠? 시퀀스가 걸려있으니까 제너레이터 밸류 하셔가지고 전략은 제너레이터 시퀀스로 설정을 해주시고 해주시고요. 제너레이터 이름은 뭔가요? 제너레이터 이름은 위에 있죠? 테이블 위에 있을 때 제너레이터 이름이 뭐였죠? 이번에 엑스클루저 제너레이터 이걸로 넣어주시고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시퀀스 아시죠? 이거 넣어주고 있고요. 네, 됐고요. 이거 뭐 컬러 먹어보시죠. 그래서 다음은 가차군요. 가차. 그래서 컬러 어노테이션 넣고 프라이빗 이메일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그리고 이거는 이메일. 네, 그래서 하나, 둘, 두 개 더 붙어야 되죠. 하나, 둘, 아이디, 이메일, 그 다음에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 다음에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는 암호, 유일한, 이거는 유저네임.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됐죠? 네, 여기서 이제 관계를 한번 맺었고요. 맨투맨이고, 이걸 우리가 관계를 한번 맺어보도록 해서. 맨투, 처음부터 못 쓰는데, 맨투맨이 하고, 요거는 이제 성능을 위해서 패치해놓고, 패치 파일 레이지로 보여주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JPA에 뭐, 일종의 저도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에 조인이나 뭐 이런 게 걸릴 때, 지금 조인이 걸립니다. 내부적으로. 조인이 걸릴 때, 패치 타입을 레이지로 안 하면, 여기에 N 플러스 1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N 플러스 1 문제 방지. 그래서, 여기는 지연 모드이라고 해요. 지연 모드. SQL문을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SQL 모든 SQL문을 다 검토하고 마지막에 한번 실행하겠다. 이런 진행이 레이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거의 다른데요. 그래서 여기 좀 기니까요. 이거 그냥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설명으로 요겁니다. 메리트 매니 같은 경우에 약간 특수한데요. 네, 요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조인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인 테이블은 요 이름으로 만들어라. TV 유저 롤, 요 이름으로 만들고, 조인 컬럼은 유저 아이디와 그 다음에 롤 아이디로 걸어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인이 일어나는 거죠. JP가 써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아까 그 SQL 스크립트를 설명하면서 N 대 M 관계, 그러니까 N 대 1 관계가 아니고 1 대 N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 N 대 N 관계일 경우에는 중간에 매핑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거를 넣어서 모델링을 하는 JPA도 그 모델링 사상을 알고 있는 거죠. 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번호 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 대 N 관계죠. 매니 그럴 때는 무조건 밑에 조인 테이블, 여기 이제 매핑 테이블입니다. 얘가 이제 매핑,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매핑 테이블이거든요. 매핑 테이블 요거를 만들어서 조인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셔야 돼요. 됐죠?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을 다 내려갈게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롤 에러 나는 거는 롤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없어서 에러 나는 거고 이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기 생성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생성자는 4개면서 3개 ID 이게 아이디를 제외한 4개 변수를 가진 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뭐 자동 기능 이용하시면 되죠. 컨트롤 L 하시면 컨트롤 S Alt S 하셔가지고 생성자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를 제외한 롤도 세 개 이렇게 되죠.
3개. 네. 이메일, 패스워드, 유저네임. 네. 요 2개, 요 2개 빼고. 그래서 확인.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나? 아, 네, 맞네요. 아이디와 롤을 제외해. 아이디와 롤을 제외한 롤즈를 제외한. 네,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건 좀 에러 납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롤 지금 클래스가 없어서 에러 나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세요. 이름